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걸 좀 써봤는데 여기 예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들 어렵다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씩 분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준비하고 샌드하면 전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청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비동기식 통신도 있는데 비동기식 실행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오셔서 수업 만들어 볼게요. 자, 52번 하자. 새로 만들기 HTML 파일 L52 XML HTTP 리퀘스트예요.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아이고, 뭐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가 아니라 레슨 52 XML HTTP 리퀘스트 복사가 안 되네. 자, 제목은 로 비동기식 통신을 하자. 자, 우선 제목 쓰고요. 자, 요 XML HTTP 리퀘스트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ML HTTP 리퀘스트고요. 자, 이 친구는 비동기식 함수이면서 비동기식 통신을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이상하다죠? 비동기식 통신, 비동기식 함수, 비동기식 통신 이렇게 쓸게요죠? 자, 우리 비동기식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요거 두 개는 다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밑에다가 스크립트 쓰고 자, 지금 할 거는 비동기식 실행 함수 실행이라고 바꾸자. 헷갈리니까 비동기식 실행이라고 합시다. 자, 처음에는 비동기식 실행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아마 비동기식 통신은 자꾸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을 거예요. 이제 비동기식 실행 다시 보면 자, 내가 여기에 문자열이 있어요. 안녕이네요. 자, 근데 이제 비동기식 실행을 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set timeout, 그다음에 set interval, 그다음에 지금 배워볼 XML, HTTP, request.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좀 이따가 나중에 배워볼 fetch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것도 그냥 이제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프로미스화 됐냐 안 됐냐인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자, 이런 걸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웹 APIs라고 불러요. 자, 이런 웹 APIs는 비동기식 실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동기 함수라고 부르고요. 비동기 함수, 비동기 실행. 이렇게 할까요? 비동기 함수. 자, 이 비동기 함수를 웹 APIs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다 뭐다? 비동기 함수라는 거예요. 비동기 실행. 그럼 이제 요걸로 비교했든 이걸로 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setTimeout으로 한번 해볼게요. setTimeout으로. 보통 이제 요거 두 개가 실행 방식이 비슷하다고 불러요. setTimeout과 XML HTTP 리퀘스트는 실행이 비슷하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 setTimeout으로 자, 바로 자, 즉시 요건 즉시라는 거예요. 이 코드를 즉시
자, 이 친구를 뭘로? 안녕하세요로 바꿀 거예요. 아, 죄송해요. 하세요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자, 영은 뭐다? 즉시라는 뜻이다. 즉시.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str를 뭘로 기대해요? 안녕하세요로 기대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브라우저 띄워서 보면 안녕만 뜰 거예요. 이렇게 콘솔 창을 보면 안녕만 뜨죠. 이유가 뭐다? 이 친구를 우리가 뭘로 비유하고 있냐? 전자레인지 같은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따로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따로 일을 하고 일이 끝나는 건 언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즉시라고 하긴 했지만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웹 API들은 일반 실행보다는 뒤에 실행돼요. 약간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라고 해봤자 좀 양보를 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보면 안녕하세요라는 거죠. 좀 기다렸다 볼까요? 자, 제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다시 set timeout으로 자, 뭐 0.02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되었죠. 자, 이걸 한 줄로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주석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 문자열을 안녕하세요로 바꾸는 이 시점을 자, 이 친구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자, 이렇게 쓸게요.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여기 안녕이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이 되는 거죠. set timeout이 따로 동작하는 걸 이제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한다 그랬죠? 우리가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 있다.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다, 이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20초 걸려. 자, 20초 걸리는 일이야. 내가 이거 뭔가 일을 하는데 20초 걸려. 그러면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브라우저가 화면에 출력이 안 돼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비동기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20초를 내가 기다려도 화면은 잘 출력이 되고 안녕도 잘 되죠. 안녕 잘 돼요. 이것도 실행된다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실행 종료. 다음에 여기다가 str 이렇게 하면 20초 뒤에 뜨겠죠. 근데 20초가 너무 기니까 저는 2초라고 해놓을게요. 자, 2초라고 하고 실행해보면 2초 뒤에 잘 뜨겠죠. 자, 우리가 비동기식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오래 걸리는 일을 위임하는 게 비동기식 실행의 목적이에요. 때문에
웹 APIs, 비동기식 실행을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자바에서는 멀티스레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웹 APIs와 이벤트 루프가 존재하죠. 됐을까? 웹 APIs와 이벤트 루프에 의해서 비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자 그러면 비동기식 통신은 오래 걸리는 일일까요? 간편한 일일까요?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내가 통신을 할 때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 통신이. 그래서 뭐 0.01초 만에 하지만 내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통신을 한다고 하면 몇 초 걸릴까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죠. 인터넷이 느린 곳에 가면 우리가 이 통신 설비가 제대로 안 된 곳에 가면 엄청 오래 걸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XML, HTTP 리퀘스트처럼 비동기식 통신을 하는 것을 비동기식 실행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통신은 뭐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는 거죠. 비동기식으로 실행됨.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통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동기식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AJA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보실 때 이 부분이 뭘로 생각하면 돼요? request.onload, 그러니까 send, 이 부분이 sen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써볼게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 없이 써볼게요. 심플하게. 자, 심플하게 써보죠. 자, 요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내려서. 자, red, 똑같이 유저스가 있어요. 자, 처음에 없어요. 자, 통신에 성공하면 유저스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 사이에 통신을 해서 성공하면 여기다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요거랑 똑같죠? 안녕이었는데 여기서 성공하면 안녕하세요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유저스는 없는데 성공하면 출력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undefined 뜨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통신을 요 사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에서 해서 여기서 통과한다는 거는 동기적으로 실행된다는 거고요. 자, 통신하는 방법을 리퀘스트 객체 만들어서 통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const에 req는 new xml http request. 자, 이 친구는 준비 단계가 있어요. req.open get 방식으로 할 건데, 자, 현재 내 위치를 기준으로, 내 위치라는 건 현재 요 폴더 요 기준이라는 거였죠. 요 위치를 기준으로 이 다음에 폴더 위치를 바꿔서 하겠다. 사실 이제 사실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절대 경로라는 건데, 절대 경로. 자, 요 위치, 요 서버에, 요 폴더 안에, 자, 따라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레슨 51 users.json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현재 나는 이 폴더에 있다고요. 이 폴더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출력하고 있는 이 레슨 52 XML HTTP 리퀘스트라는 이 파일이 이 폴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유저스 제이슨을 호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상대 경로라고요. 상대 경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드려 봤고요. 자,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준비 단계고요. 준비 단계.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통신은 뭐다? req.send. 그러면 통신. 그러면 요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냐? 요거 두 개가 지금 현재 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set timeout이랑 똑같다는 게 이제 동작이. 자, 지금 현재 요 친구가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여기서 받아온 유저스를 자, 유저스는 자, 통신 객체에 이제 들어있대요. 리스폰스 텍스트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는 이제 요거죠. 그쵸? 요 코드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요 코드가. 그래서 이 친구는 통신이 완료되지 않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뜬대요. 볼까요? 안 뜨죠? 자, 위에 요게 헷갈리게 한다. 그쵸? 요거를 주석을 달게요. 자, 2초 뒤에 요거 주석 달고. 자, 여러분들 이게 유저스인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유저스라고 쓸게요. 그쵸? 유저스는 이렇게 없죠. 그쵸? 그러면 통신은 성공했나 볼까요? 자, 통신 성공했나 보려면 네트워크 지금 받아졌네요. 이렇게 받아졌죠. 자, 이게 받아졌다는 거는 통신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요게. 자, 여기 헤더도 보면 자, 보면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유저스를 통신에 성공했다 이렇게 뜨죠. 내가 예를 들어 주소가 잘못됐어. 이렇게 주소가 잘못됐어. 그러면 여기에 404 이렇게 띄울 거예요, 서버가. 그러면 이렇게 잠만요. 자, 이렇게 404 이렇게 뜨죠. 새로 고쳤어요. 현재 이런 파일은 우리 서버에 없다 이 뜻이죠. 이건 서버가 만들어주는 오류고요. 자, 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유저스로 할 거예요. 이렇게 새로 고치면 자, 이렇게 있죠. 자, 하지만 여기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몇 초 뒤인지는 모르겠는데 2초 뒤에 종료가 되는 걸 확인을 요게 아니군요. 요거. 자, 내가 몇 초 뒤인지 모르겠는데 끝나면 하라라고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 여기 리퀘스트 객체는 뭐가 있냐? XML HTTP 리퀘스트에는 onload라는 함수가 있대요. 자, 여기에 req.onload예요. 자, 이 친구는 뭐다? 통신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종료되는 시점에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다? 비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뜻이죠. 하죠. 끝나는 시점에 동작하는 함수 onload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출력하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출력하면 지금 현재 이 코드보다 위에 있죠? 위에 있어요. 이 친구는 즉시 실행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통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 클릭이랑 똑같이 보면 되죠. 온로드의 유저스 이렇게. 유저스. 지금 얘보다 위에 있는데 실행이 됐는데 뜨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뭐다? 얘는 기다렸다가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더라. 자, 보면 콘솔 창에 유저스가 없나? 안 나와. 죄송해요. 자, 참조를 안 했네. 유저스는 req.response text. 자, 그러면 나오네였죠? 이 친구는 send보다 밑에 있어도 없고 얘는 있고, 그쵸? 자, 이 친구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 이 친구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무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무조건 통신이 성공하는 시점에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하면 좋고요. 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또 불러보시고요. 자, 이번에 뭘 해볼 거냐?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문자열이래요. 자, 이 친구 문자열. 자, 이거를 객체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열로 된 그 오브젝트 명세서를 제이슨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로 쓴 것을 제이슨이라 불러요. 제이슨. 제이슨은 이렇게도 쓰고 안에 이제 배열도 쓰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문자열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제이슨이라 부릅니다. 제이슨은 뭐다? 문자열로 된 객체 명세서예요. 자, 이 친구는 객체가 아니에요. 문자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 이거는 숫자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죠. 똑같아요. 얘도 객체가 아니라 뭐예요? 문자열. 지금 현재 이거 보는 거 문자열이에요. 자, 문자열.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객체를 통신으로 보낼 수 없어요.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자, 객체를 바로 통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이너리 데이터거나 텍스트거나 뭐 이런 식의 형변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객체를 제이슨의 형태로 문자열의 객체 명세서 형태로 바꾼 거고요. 자, 이걸 우리가 객체로 쓰고 싶다. 그러면 파싱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파싱 어떻게 했어요? 인티저 펄스로, 펄스 인트로, 넘버로 해줘죠. 죄송해요. 넘버. 자, 넘버로. 자, 펄스 인트가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일단 넘버로 하죠. 그러면 이게 11이 되죠. 똑같이. 얘는 제이슨의 파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const의 users obj는 자,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정확히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pass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걸로 users를 하면 드디어 객체가 된대요. 볼까요? 자, 로그로 users obj. 자, 요거는 이제 주석 달게요. 위에 그냥 보고 하자죠. 자, 예, 화면. 자, 두 개가 지금 얘는 문자열이고 자, 여기는 객체예요. 보여지는 게 다르죠? 얘는 정확하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 얘는 이렇게
그냥 문자열 형태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보면 이제 특이하게도 이 타입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타입이 이렇게 정수로 바뀌어 있죠. 정확히는 숫자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반복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문자열이니까. 이 친구는 반복문이 되겠죠. 그럼 이거 반복문으로 해서 여기다가 노드로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테이블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이제 쉬는 시간 다 돼서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HR하고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자, 아이디는 유저스로 하죠, 그냥. 유저스. 여기다가 하지 말자. 여기다 하지 말고 죄송해요. 그냥 테이블 만들게요. 테이블 만들고. 자, 이번에는 이제 티헤드, 티바디 이런 걸 써볼게요. 자, 티헤드라는 게 있어요. 티헤드. 자, 티헤드는 뭐냐면 위에 이제 어떤 필드로 돼 있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TR이고 보통 이제 필드를 쓸 때는 강조를 써요. 강조는 TH고요. 현재 우리가 이름이랑 나이가 있죠. 근데 이제 순서도 있으니까 순서도 쓸게요. 자, 넘하고 인덱스로 할까요? 인덱스. 그다음에 복붙 이름, 나이 이렇게 하죠. 자, 여기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제가 볼더를 좀 주죠. 볼더 2. 너비도 좀 줄까요? 이 너비가 먹히려나? 자, 너비가 먹히면 좋겠는데 한 400 정도 줄까요? 자, 너비 좀 먹히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쓴 이유가 너 웬만하면 스타일로 써 이런 뜻이에요. 속성 쓰지 말고 스타일로 써 이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밑에다가 이렇게 로우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자, 여기 지금 경민 0번째, 그다음에 철수 첫 번째, 영희 두 번째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tbody 테이블의 본문이라 불러요. 어떻게? tbody. 자, 여기다가 경민은 40, 철수는 23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tr로.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id를 주고 users tbody라고 할까요? 자, 여기다가 tr 태그를 만들어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쭉 내려서 일단 이 친구를 찾아야 되니까 메뉴에다가 찾아 놓죠. const의 users tbody는 document.getElement by id의 users tbody. 자,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이유가 이걸 그대로 출력했더니 보기가 별로인 거죠. 별로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쓰기 편하도록 이 테이블 구조로 바꿔서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방식, 그러니까 브라우저한테 부담을 주는 심플한 방식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노드 개체 안 만들고 HTML로 자, 쭉 내려서 자, 여기다가 tr을 추가를 쭉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받아온 오브젝트를 반복문 돌려서 여기 tr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let
HTML이에요. 자, 지금 현재 요거 하나하나가 TR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 하나하나가 TR.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반복 탐색해야 되겠죠? 반복 탐색. 포이치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For let you of users obj. 자, 이터레이터 반복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복문 돌면서 이터레이터로 next, next, next 이렇게 하겠죠. next, next, next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요 하나가 담겨서 오겠죠. 그러면 이제 HTML에다가 더하기는 하고 백티 갈게요. 자, 그리고 엔터 치고. 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건 tr 태그예요. 한 줄마다 tr이니까. 근데 여기에 emit이 먹히기도 하고 안 먹히기도 해요. 한번 해볼까요? tr 탭 안 먹히죠? 이게 emit이 여기 이걸 문자열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먹히게 하려면 아마 설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냥 우린 그냥 해볼게요. dr 자동으로 닫혔네. 자, 저는 이렇게 들여쓰기 해놓을 거고요. 지금 현재 td가 총 3개죠? td가 총 3개예요. 근데 우리가 포이치로는 인덱스를 출력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하고 싶다면 그냥 반복문을 쓰거나 내부 반복문을 쓰셔야 돼요. 자, 내부 반복문. 그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떻게? 바깥쪽에서 let i는 0이라 하고 자, 0이라 하고 여기다 이 변수를 여기 템플릿에 출력할 건데 이 템플릿은 특이하게도 이 변수를 여기 템플릿 표현법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i를 출력할 거예요. 출력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이 되겠네요. 그래서 u.name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u 안에 있는 age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HTML이 계속 더하기 는이 되니까 TR이 3개가 생기겠네요. 다 끝나고 나면 tbody 유저 tbody죠? 유저스 tbody의 inner HTML을 뭘로 HTML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통신을 할 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거 말고 뭘 배웠냐? TR 객체를 만들어서 TRTD 객체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직접 추가하는 것도 배웠죠? 직접 추가하는 것도.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을 달고 자, 주석 달고 자, 내부 반복문으로 유저스 오브젝트의 내부 반복문이죠. 어떻게 해요? 유저스 obj.poich죠. poich. 자, u가 오고 i가 오고. 여기서 tr, td 객체 만들어서 쭉 출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만들어 드려볼까요? const의 tr 객체는 document. create element의 tr이 되겠죠. td는 이렇게 td가 되겠죠. 지금 td가 총 3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td 1, 2,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0번째는 인덱스 넣고, 첫 번째는 이름 넣고, 두 번째는 나이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다 TR에 포함시키고, TR을 최종적으로 T바디에다가 어펜드 하면 되겠네요. 쭈루루루. 자, 한번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나 처음부터 다시 할래 그러면 지워드릴게요. 지워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고. 자,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이제 비동기 통신 들어가면 이제부터 진짜 고급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많이 포기합니다. 포기하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제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